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올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었고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일단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파동이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줘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구간에서 ABC의 형태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나가든, 그게 아니라면 이 구간에서 어떤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고 추세를 이어나가든, 결국에는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다. 결국에는 더 오랜 시간 조정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메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말씀드렸었죠. 여기 구간이 하나의 파동으로 떨어졌고, 이 구간이 되돌림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B파동이 아직까지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파동이 형성된다면 이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나가기보다는 고점을 넘어서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지는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더 큰 조정 형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지난 영상에서는 이 구간 떨어지는 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충격 파동이 남았거나 이 구간 자체가 W, X, Y 파동으로 어떠한 조정 형태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영상 이후로 좀 더 반등해줬죠. 지난 영상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이 구간이 1, 2, 3, 4, 5로 일반적인 충격파동 형태를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면 어떤 다이고날 형태를 만들면서 충격파동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충격파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만 여기서 이 떨어진 파동 자체가 3개의 파동으로 떨어졌고 마지막 파동이 길어지는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이고날이나 수렴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형성된 파동이 이 중간 파동이 이 첫 번째 파동보다 길어지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X파동보다 B파동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격파동 형성하길 기대했었고, 아직까지는 파동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변경된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 구간 되돌림이 이렇게 컸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다이고날이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이 2번 파동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어떤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2번 파동이 나오고 1번 파동, 2번 파동, 3, 4, 5번 파동으로 이런 식의 다이고날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근데 벌써 이 구간에서 이런 큰 상승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틀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 결국 어떻게 파동이 형성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신이 보는 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격 파동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부족한 겁니다.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못 하셨으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댓글을 다세요. 결국은 남 욕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신만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한 게 결국에 이 고점을 넘어가야 비로소 그때 틀린 게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도 횡보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다이고날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방향성에 대한 걸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이 구간에서 내가 방향성을 아래로 보고 있었는데 이대로 고점을 넘는 상승을 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꼭 인지하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선물로 돈 벌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선물 거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제 영상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처음에 취미생활로 시작했다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된 거지, 뭐 딱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지금 보는 방향성 자체는 관점이 아직 변경된 게 아닙니다. 결국에 아직까지 파동이 만들어지는,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을 다이고날로 보든 그게 아니라면 수렴하는 형태를 보든 결국에는 어떠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이 예측되는 장이면 하단에서 롱 타고 상단에서 숏 탄다, 결국에 지금도 그런 전략으로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어찌됐던 매매는 100% 성공할 수 있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틀릴 경우 생각해야 되죠. 이 구간에서 결국 저는 이 고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에서 숏만 볼 거고,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시나리오가 웬만해서 깨지지 않으면 절대 관점 바꾸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다이고나를 예측했다가 수렴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메인과 서브가 같이 있으니까. 다만 이 구간에서 고점을 깨지 않는 한 절대 시나리오 바꾸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제 시나리오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관점대로 매매하면 되니까, 결국에 제 관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구간에서 숏하고 영상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숏 들어간 것도 결국에 이 구간에서 박스를 형성한다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형성됐다. 그리고 여기 되돌림 자체가 786과 886 사이 되돌림이죠. 충분히 수렴도 예상해볼 만한 구간이고, 당연히 이 구간 올라올 때는 숏은 트라이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보면 그냥 지그재그로 볼 수 있겠죠. 1, 2, 3, 4, 5로 여기 중간 파동이 있기 때문에 ABC로 볼 수 있고,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 있으니까 숏 탈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숏 절대 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동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면 떨어졌다 반등할 때 숏을 트라이하는 전략을 가져가서 항상 이렇게 매매하죠.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만 매매해서 항상 똑같이 매매하고 항상 똑같은 관점으로 매매해서 수익 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참 영상 하나만 보고 댓글을 많이 다는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또 형성됐고 하락했다. 그럼 되돌림이 ABC일 때 숏을 치는 전략, 이것도 늘 하던 방식이죠. 이 구간에서 숏을 탔던 것도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하고, 반등하는 파동이 결국 A 파동, B 파동,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마지막 파동에서 이렇게 다이고날 형태가 형성됐다. 그럼 늘 하듯이 다이고날 상단에서 숏하고, 일반적으로는 다이고날 하단에서 익절하지만 여기 구간은 너무 작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익절 구간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반 익절 못했고,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짧게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는데, 이러면 1분봉으로 보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겠죠.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저는 익절하지 않습니다. 작은 파동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구간 자체가 이러한 ABC로 떨어지든 이렇게 ABC로 떨어지든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들고 가려고 하는 편이고, 첫 번째 익절은 당연히 이 ABC를 기대하고 1차 익절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기 구간 자체는 원래 내가 처음 익절 나가야 한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ABC가 형성되는 게 보이면 이 저점을 깨지 않더라도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익절 하는 게 더 안전한 방식이라 생각 들고, 최종적인 익절 자체는 이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가 먼저기 때문에 여기까지 홀딩을 해야 되지만, 이 구간에서는 수렴하는 관점도 서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 ABC가 형성되면서 하락해 준다면 이 구간을 최종적인 TP로 가져가고 반등 때 다시 숏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매매 방식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한 형태로 매매하죠. 이 구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늘 이런 식으로 매매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 숏하게 되고 이런 구간에서 숏하게 되고 이런 구간에서 롱 타게 되고, 결국은 지나고 보니 좋은 타점이었던 거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이나 저점에서 형성될 때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고 매매해도 된다. 그걸 조금 알면 좋겠고,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이 윗구간에서는 숏 트라이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파동이 다시 형성되면서 고점을 높인다고 한들 결국 이 구간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이 구간에서 숏을 트라이 하진 않겠죠. 결국 여기서도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생각 들고 다이버전스 컨펌 되면 되돌림에 숏 타서 떨어지는 거 수익 보는 이런 전략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매매 방식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할 생각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성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성은 결국 내가 여기서 숏을 보냐 롱을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구간을 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윗구간에 숏을 탈 때 어떤 식으로 타고 어떤 식으로 익절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본 방향성이 틀렸다고 해서 손실을 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이 구간에서 아무리 롱을 외쳐도 결국 롱에 대한 타점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거지, 이 구간에서 그냥 무조건 방향성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보고 방향성이 틀렸다고 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선물 시장을 나가시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실 거고, 악플 다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답장 하나하나 해드렸는데, 이제 악플은 그냥 달리면 그냥 다 차단 받겠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 편할 것 같고, 그냥 관심 자체를 안 주는 게 서로에게 좀 더 나은 방향성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악플 단다고 해서 저한테 특별히 타격 가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일단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충격 파동이 형성되는 걸 첫 번째로 보고, 그게 아니라면 수렴하는 걸 서브 시나리오로 가져가면서 매매할 생각으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